어제 첫 댄추를 잘 꿰ν 우리 시장. 오늘 둘째 날이자 황금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을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축포를 날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끝이자 연휴의 시작점. 오늘 전략 측면에서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중 조절이라든지 연휴 이후의 고민까지 녹여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죠. 프리마켓 시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펼쳐지고 있는 프리마켓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5% 강세고요. 삼성전자가 2% 넘게 올라가며 이제 9만 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40만 원 이제 턱 밑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이 급등 양상을 보이며 새롭게 52주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발표됐던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우리 반도체 투톱 메모리 공급사가 HBM을 포함한 디램 웨이퍼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강세 움직임 나오면서 소부장까지 이끌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의 강세는 이틀 연속 지속됐습니다. 알테오젠이 1%의 상승을 또 나머지 뒷단에서 나오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2차 전지도 오늘 테슬라의 강세, 리튬 아메리카스의 급등, 앨범알의 급등, 이 영향권 안에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자동차가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현대차 포함해서 자동차 소부장단으로 SL 분위기 좋고요. 미국 쪽의 성과가 월별 성과 매우 좋았다라는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바이오 쪽으로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나란히 강세 이어집니다. 파마리서치는 이틀째 약세입니다. 자, 거래를 동반한 종목들의 움직임 쭉 보고 보시면 반도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2.8%, 하이닉스도 거래 많이 동반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최근 저점에서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FA 반도체, 두산테스나 같은 파운드리 쪽 좋고요. YC 장비단 4.8%의 강세를, 심텍도 좋고요. 네오셈이 CXL에서 소외받았었는데 치고 올라가네요. 11%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LHN, KCP가 2% 가깝게 우리기술 투자도 올라가면서 간밤 비트코인 시세가 좋았는데요. 가상화폐단 안에 스테이블코인 쪽도 움직입니다. 시세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의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줄기차게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시세가 집중된 양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반도체의 비중을 실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나온 추가 호재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요. K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러 왔단다. 결론적으로 그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접견했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동석하면서 협력 방안들이 다 나왔습니다. 업무 협력과 관련돼서 LOI를 체결했고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AI 동서 벨트를 구축하는데요. SK와 함께 손잡아서 서남권, 전남권 쪽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삼성그룹과 손잡아서 포항, 그러니까 경북권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큰 그림입니다. 사실 SK는 아마존과 손을 잡고 울산에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자체적으로만 놓고 봐도 동서벨트가 연결이 되는데 삼성까지 더해지면서 특히 삼성은 물산과 중공업의 그들만의 경쟁력,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이 경북 포항에 물에 띄우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까지도 같이 연결지어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드는 재료입니다. 결국은 동서벨트를 다 구축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AI 테스트베드로 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맞다. 테스트베드로 우리 한국만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고 이른 시일 내에 착공을 기대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겠고 실제로 지금 오픈 AI가 700조 원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영위하고 있잖아요. 오라클, 소프트뱅크 이렇게 3자 협력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또 어마어마한 막대한 고성능, 고용량의 디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투톱이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손을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로부터는 HBM 반도체 월 90만 장의 캐파가 필요해. 삼성전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D램, 낸드 쪽까지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D램 웨이퍼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50만 장, 마이크론 33만 장, 삼성전자는 65만 장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그 월 캐파를 한참 넘어선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 결국은 이 사이클이 더 확장되어 진행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제외하고 꿈틀꿈틀거릴 수 있는 종목들은 SK텔레콤과는 스타게이트 실현을 위해서 전북권의 데이터 센터 오픈AI와 손잡고요. 경북권에서는 삼성 SDS가 클라우드 기업 안에서 단독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자회사인 엠로까지도 조명을 받으며 올라가고 있고 이 짓는 측면에서는 물산과 중공업이 여기에 함께 이를 맞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들썩였던 종목들 오늘 프리마켓까지 분위기가 좋아요. SDS 포함해서 여기에 기회가 연속적으로 있을지 잠시 후에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이 내용을 왜 가져왔냐. 지금 메모리 업체가 치킨 게임 아니고 증설이 아니라 감산을 통해서 가격이 치솟는 헝그리 게임, 헝거 게임에 돌입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들면서 이 어마어마한 사이클이 2026년, 2027년까지 지속될 거라는 리포트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세 축으로 모두 다 좋다고 봤고요. HBM은 내년에는 공급 과잉일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연초거든요. 그런데 지금 JP모건 시각으로는 수급이 내년 매우 타이트하고 2027년까지도 타이트한 수급이 진행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HBM4 지금 삼성전자가 납품하냐 마냐 그리고 하이닉스와는 가격 협상력을 했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나오는 신제품이죠. 이 제품이 가격 프리미엄 35%까지 주는 것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만큼이나 가격 프리미엄에 있어서 이 공급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투토백에는 좋은 뉴스입니다. D램도 전례 없이 2027년까지 상승 사이클 이어지고요. 그 기반에 DDR7 소캠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낸드도 저장 장치 안에서 ESSD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호황을 누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HBM을 납품하는 그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우리가 지금 월캐파로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필요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세 축에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점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TLB, 심텍 날아가고 있죠. 기판에 이어있는 그 랠리에 대해서 한 차례 더 업사이드를 열어둬야 될까. 그런데 오늘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제시했던 탑픽, 심텍의 목표 주가를 프리마켓 시세에서 거의 도달하는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지금 챙겨야 될까 고민이 정말 깊습니다. 서버용 기판 중심으로 이제 터널 끝났고 호황의 초입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기판은 정말 오랫동안 보릿고개를 지나갔었거든요. 모바일 기판을 중심으로 해서 PCB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미세화가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서 이제는 키워드가 고다층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크게 많이 쌓아라. 그러면 그럴수록 마진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수 페타시스가 작년부터 달렸고 그 뒤를 이어서 TLB까지 뒤따라가며 서버용 기판 종목들의 수익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버용 기판에서 우리가 HBM이 잘 나가니까 D램의 생산 전환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기존 범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온 것처럼 이 서버용 기판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많은 생산 업체들이 라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판, 정통 기판 쪽으로는 공급 쇼티지가 나와 이쪽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 심텍에 한 차례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요인이고요. 스마트폰도 살아나고 업황이 회복되면 가동률이 올라가 영업 레버리지가 다른 업체들보다 더 튀어오른다는 점에서 심텍은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는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목표가가 52,000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장중 초반에 53,000원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살짝 떨어져 있는 구간인데 47,000원대 움직임, 목표가까지 거의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TP를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기다려야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기판주 안에서의 키 맞추기로 이제 전략을 맞출 것인가, 대장주로 계속 들고 갈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시죠.
지금까지 올라왔던 YTD를 쭉 정리해드리면서 덜 간 쪽에 기회가 있다면 코리아 서키트 이번 주에 우리 개장 출연자가 주었던 관심주입니다. 이번 주까지 봤을 때 YTD 100% 올라갔는데 다른 쪽보다 현저하게 적어요. 대덕전자도 덜 갔고 인터플렉스는 코리아 서키트의 자회사인데 워낙 약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 있는 랠리 계속 따라가 보죠. 자, 모르가도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소재, 낸드, 장비, 기판, PCB 안에서의 종목들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렸고 소부장단으로는 사실 반도체 투톱이 잠깐 쉴 때에도 외국인은 계속 수급이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담은 종목들은 밑줄까지 치어들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어요. 두산 테스나 포함해서 지금 분위기 좋은 LB세미콘, 하나마이크론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더 살 여력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한 여지를 갖고 연휴 이후를 기대하면서 담아야 할지가 고민이고요. 사실 52주 신고가를 달려가고는 있지만 지금 월캐파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만 전자와 40만 닉스를 다뤄가게 된다면 소부장은 낙수 효과를 고스란히 누리게 될 텐데요. 지금은 파는 게 바보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고민이 깊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전략들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샘 올트먼과 접견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AI와 관련돼서 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산분리 같은 규제를 일부적으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장치가 걸려 있는 것들을 풀어야 산업 투자 활성화가 더욱더 전개가 잘 될 거다라는 것을 피력한 건데요. 사실상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에도 지금 주저앉고 있는 금융 지주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재료가 될지 보셔야겠습니다. 배경인 잭슨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메모리 요청한 오픈 AI 이 투자와 관련돼서 만약 증설하고 투자 재원 마련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재원이 크게 필요할 텐데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고 금산분리는 아시겠지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죠. 재벌 구조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주사가 벤처캐피탈 같은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개정법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에는 CBC 벤처캐피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지금 벤처캐피탈 누리고 있는 지주사들 아래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유한타증권에서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멘트에서 어디가 완화될까? 바로 지주사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가 완화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천조 원 그리고 수천억 원, 조 단위까지 초대형 펀드 조성이 가능한 외부 투자 자금 유치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주사들이 그동안 CBC, 그러니까 전문 투자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여기에서 수익을 잘 내더라도 사실상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뚫리게 된다면 전문 투자 기업으로 밸류 재평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BC 담고 있는 지주사들의 재평가가 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 책. 연휴 이후 책 봐야 될 부분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는 괜찮았지만 4개월 내 안 좋은 흐름, 수축 국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 셧다운 때문에 발표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금 이미 10일에 발표될 거다라고 연기된 채로 일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발표가 될지 연기될지 이로 인해 금리 인하는에 대한 내용들 보도를 통해 확인 필요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계속 중요할 겁니다. 매일매일 체크가 필요하겠고 연휴 이후에는 바이오학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말일에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여러 가지 굵직한 재료가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전략을 오늘 취해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상 호가 열어보겠습니다. 지수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3,500을 오늘 뚫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2%의 강세 3,531선 출발 대기. 코스닥은 0.45% 올라 849선 예상됩니다. 궁금하네요. 김성훈 K인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 인베스트 주식전략본부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3,500. 반도체가 결국 해냅니다. 두 분께 다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 스타게이트와의 협력, 그리고 미시장에서의 마이크론 급등, 오늘 우리 시장의 프리마켓 급등. 반도체 그럼 이 협력을 통해서 업사이드 어디까지 더 열린다고 볼 수 있는 재료인지 김 대표님 먼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슈퍼사이클의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뭐 시장에서도 2027년이다, 2028년이다, 4년간의 슈퍼사이클, 그리고 범용 메모리 가격이 5개월간 또 4배가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삼성과 SK의 이 오픈 AI와의 이런 투자 소식 때문에 사실 오늘 피크를 찍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만약에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는다면 또 하나의 또 투자 기회가 마련이 된다고 보고요. 일단 9월에 반도체 실적, 일단 관세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는 또 수출 실적이 20%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수급을 이제 반도체주가 오늘도 빨아들이는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기적인 수급이 아니고 일단 추석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흐름들은 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오늘 공략할 종목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 찍게 되면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기회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 쪽 보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좀 심택이라든지 이 CXL 관련주들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신규 진입하기가 부담스러우신 이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은 덜한 반면에 흑자전환 기대감이 있는 오늘 두산 테스나를 좀 공략주로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AP 그리고 카메라 이미지 센서 CIS의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일단 4분기 한 연속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패키징 사업에 일부 부진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하반기에 들어서 턴어라운드가 좀 이 시작이 된다면 두산 테스나도 지금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 돌파가 좀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SK에서 또 실트론 인수 후보로 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두산의 또 웨이포 제조사를 힘에 업어서 두산 테스나하고 시너지 역할도 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를 또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덜 갔다고 보시는군요.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두산 테스나가 지금 고점 라인이었던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는 6만 원 고점 라인까지는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요. 손절가는 38,0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까지 보세요. 2023년 이후로 6이라는 숫자를 못 봤거든요. 그만큼 기회 있다. CX의 PCB 너무 달렸기 때문에 덜 간 쪽의 밸류체인의 기회를 보십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 스타게이트에 우리가 납품하게 되면 월캐파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아까 채팅창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10만 전자가 먼저 도달 가능할까요? 40만 닉스가 먼저 도달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빨랐으면 수혜를? 좋겠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단 SK하이닉스가 40만 원까지는 먼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다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와 있는 이런 외국인들의 지분율과 그동안 시장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행보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한 선택지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분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동안 HBM 쪽과 파운드리 쪽과 디램과 낸드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삼성전자가 HBM이나 뭐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수하시기에는 크게 부담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사실 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살짝 안 좋은 내용도 들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결국엔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환율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400원대까지 올라왔고 1,410원대까지 올라왔었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었지만 현재 1,400원대 이상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0만 전자가 좀 더 빠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 혼합하셨어요. 40만 전자 아니고 40만 닉스 맞죠?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10만 전자와 40만 닉스에 대한 우리의 염원입니다. 이만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좀 바라고 있는데 속도전이냐 아니면 조금 편안하게 길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선택지를 고민해보는 날이 될 것 같네요. 두 분께 반도체 동시에 질문 드려봤고요. 그 샘 올트먼의 방안, 그 여파로 꿈틀꿈틀하는 쪽 봤더니 브리핑을 살펴드렸던 지주사 쪽은 오히려 좀 잠잠하고요. 삼성 SDS 급등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S 같은 클라우드 기업이 이번에 경북권에 데이터 센터 구축하게 되면 큰 수혜를 받을 거다. 단기 테마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도 될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미증시에서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물론 반도체에서 최근에는 PCB라든지 기판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자체는 전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삼성 SDS를 필두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S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클라우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라우드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KINX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네이버는 최근에 며칠 동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지만 네이버와 KINX 같은 경우도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이 클라우드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네이버는 많이들 알고 계신 기업이기 때문에 KINX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예요. 더존 비주온 KINX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움직임 나오게 된다면 기대해보자. KINX 기억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카본 가져와 주셨어요. 네. LNG가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시세가 좋았었죠. 연휴에도 계속 좋을 상인가요? 네, 일단 연휴 이후에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와 2026년도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LNG 선박 쪽에 대한 수주 물량들도 매력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지만 그 LNG 프로젝트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반기 때 굉장히 강하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행제를 만들고 있는 한국카본에 대해서 체크,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제가 3만 원으로 이렇게 3만 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보자 이렇게 주셨네요. 두 분의 관심주도 들어봤고요. 시장 문 열리고 오늘 화려한 시장 어디서 기회 찾을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